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제 SNS 넘기다가 호캉스 사진 보고 가슴 찌릿하지 않았나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묘한 불안감에 곧바로 쇼핑 앱을 켜서 과한 물건을 담지는 않았나요? 지금 뜨끔하셨다면 당신은 매우 위험한 심리적 자기 파괴적 과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긴 명품과 핸들샷이 결핍의 증거임을 증명할 겁니다. 왜 누군가는 비싼 시계를 차고도 초라하고 누군가는 흰 티 한 장으로 아우라를 뿜어낼까요? 그건 외모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 측저액과 전두엽 사이의 치열한 권력 다툼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던 가짜 자아를 완전히 삭제하게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흔히 보이는 벤츠, BMW, 아우디의 핸들샷. 우린 이걸 독삼사라고 부르죠. 독삼사는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사기 위해 걸치는 가장 비싼 사회적 계급장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갑옷 뒤엔 비극적인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카푸어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무시한 채 비싼 차를 사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당신도 카드 명세서를 외면하며 이 위험한 대열에 합류하려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당신이 왜 독삼사에 집착하고 카푸어가 되는지 그 추악한 무의식을 해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갑옷이 사실은 당신을 옥죄는 감옥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수술 들어갑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하차감이라는 강력한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자동차는 확장된 자아입니다. 내 능력보다 비싼 차를 타면 존재도 커졌다고 착각하죠. 특히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 하차감은 뇌에 엄청난 도파민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반사적 영광 누리기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내 인격으로 훔쳐오는 행위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고가의 사치품을 접할 때 전두엽의 이성 판단 기능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반면 욕망의 편도체는 흥분하죠. 카푸어들의 인생 뭐 있어는 쿨한 게 아니라 뇌회로의 고장입니다. 결핍이 깊을수록 뇌는 비정상적인 보상 기제에 중독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대신 보이는 껍데기에 올인하죠. 월급 280만 원 중 200만 원을 독삼사 리스류에 쏟는 사회초년생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도로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왕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기름값이 없어 주말엔 차를 세워두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지위 소비라는 늪에 빠지면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처음엔 가방, 그 다음엔 시계, 결국은 차죠. 뇌과학자들은 과시 소비가 신체적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의 지갑은 진통제입니다. 내면이 아플수록 외면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역설. 이것이 카푸어들이 멈출 수 없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시나요? 당신이 산 그 비싼 차가 당신의 진짜 성공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 돈으로 부자처럼 보이려다 보니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당신에겐 남은 총알이 없습니다. 미래의 자유를 현재의 시선과 맞바꾼 거래.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당신 같은 불안한 소비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의 결핍을 돈으로 바꾸니까요. 이걸 사면 당신도 특별해집니다라는 광고는 사실. 이걸 안 사면 당신은 초라하다는 저주입니다. 당신의 뇌는 그 저주에 걸려 비교라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산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짜 부자들은 자산을 광고하고 싶어 하죠. 왜냐고요? 진짜는 그 자체로 단단하지만 가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공기가 없으면 금방 찌그러지니까요. 당신이 핸들샷을 찍는 그 1초, 당신의 자존감 수치는 타인의 좋아요에 저당 잡힌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찰스 암스트롱은 말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과시적 소비에 더 집착한다고 말이죠. 소득이 낮은 집단은 자신의 지위를 보상받기 위해 시각적으로 화려한 로고의 수입의 30%를 씁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로고가 없는 고가의 질 좋은 옷을 입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독삼사의 유지비는 당신의 10년 뒤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보험료, 소모품 교체비, 유류비. 이 돈들을 복리로 계산하면 당신은 지금 수억 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당신의 은퇴 후 평화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로 위 5분을 위해 사라지고 있죠. 하차감이 주는 도파민은 딱 1시간입니다. 하지만 카드 할부금의 고통은 60개월입니다. 뇌는 쾌락에 금방 적응합니다. 한 달만 지나면 벤츠는 그냥 무거운 쇳덩이가 되고 빚만 남죠. 이 불균형한 계약을 맺은 장본인은 바로 당신의 불안한 무의식입니다. 이제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해보죠. 당신을 향한 공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죠. 너 독삼사 타잖아.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이 한마디에 당신은 또 지갑을 엽니다. 상대는 당신의 허영심을 인질로 잡고 당신의 자산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겁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유기 불안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쌓아온 부유한 이미지가 깨질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이 공포를 기막히게 이용합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척하며 부려먹습니다. 뇌과학적으로 거절은 신체적 통증과 같은 경로로 처리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참지 못하면 당신의 영토는 침략당합니다. 거절은 당신이라는 나라의 국방입니다. 국방비를 아끼려다 나라 전체를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자존감은 땜의 수위라고 말씀드렸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땜에 빨대를 꽂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위를 유지하겠다고 외부에서 비싼 할부로 물을 끌어와 땜을 채웁니다. 하지만 빨대를 꽂은 사람들은 물이 차오르기 무섭게 다시 빨아들입니다. 결국 땜은 더 빨리 마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자아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비싼 게 있어야 같이 있어라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은 당신의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특좌행만 비정상적으로 키웁니다. 뇌가 기형이 되는 겁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명품 로고 없이는 초라해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중증 상태입니다. 가스라이팅의 5단계 중 마지막은 자기의심입니다. 내가 돈을 안 쓰면 친구들이 날 떠날까?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당신의 독삼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승자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서 전두엽을 훈련시키세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짧은 문장이 당신의 뇌에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거절의 성공 경험이 쌓일 때 당신의 전두엽은 비로소 측자에게 폭주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만만한 호구로 살면 세상은 당신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누릅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서열이 낮은 개체는 끊임없이 과시하려다 공격받습니다. 진짜 강자는 침묵합니다. 독삼사 핸들샷은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자아를 삭제하는 첫 단계는 인지입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묻고 또 물으세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막힌다면 그건 당신의 결핍이 내린 명령입니다. 결핍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명품은 성취의 보상이어야지 자존감의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명품을 들면 빛이 나지만 결핍된 사람이 들면 가방만 빛나고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빛나게 할 시간입니다. 껍데기를 벗어던질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솔루션, 카드 결제 전 24시간 대기법을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장바구니에 담고 24시간이 지나면 뇌의 도파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다시 보세요. 놀랍게도 그 물건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이성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 알림을 끄고 일주일간 타인의 삶을 끊으세요. 비교의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뇌는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상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일주일 뒤 SNS를 켜면 깨닫게 될 겁니다. 저 화려한 사진들도 결국 연출된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 때문에는 진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소득의 20%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투자하세요. 이 계좌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허영심이라는 세금이 붙어 가치가 깎입니다. 아무도 모르기에 이 돈은 온전히 당신의 실질적인 힘이자 내면의 자신감이 됩니다. 독삼사 핸들을 잡을 때 느끼는 가짜 하차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는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다는 확신은 계좌의 숫자에서 나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영혼을 만들지 말고 나를 지켜줄 숫자를 쌓으세요. 그것이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너 요즘 왜 그래? 라며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당신이라는 호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비명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이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진짜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명품백을 사려던 500만 원으로 우량주를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10년 뒤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가방은 낡아서 쓰레기가 되지만 당신의 자산은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오늘 500만 원짜리 쓰레기가 아닌 5억 원짜리 미래를 결제한 겁니다. 이제 당신의 뇌 구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측자에게 폭주는 멈췄고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독삼사를 끌고 나타나도 당신은 그 뒤에 할부금과 불안을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가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한 점씩 올라갑니다. 처음엔 떨리겠지만 한번 성공하면 그 쾌감은 명품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오래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진짜 품격은 통장 잔고와 침묵에서 나옵니다. 떠벌리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남들이 모를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한 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익명성에서 오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명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통이니까요. 당신의 뇌는 이제 새로운 회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자아를 삭제하고 진짜 자아를 채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존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이제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명품은 당신을 빛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명품이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발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내면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심리 기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당장 SNS에서 과시용 사진 3개를 삭제하세요. 그 쾌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비밀 계좌를 만드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오늘을 투자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구경거리가 되지 마세요.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를 채우십시오. 진짜 품격 있는 삶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설계자 부자 팩토리였습니다.